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함께할 우리 집 주치의는요. 한의사 고은상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고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예, 염좌란 근육과 인대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경추염좌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경추에 발생하는 염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경추염좌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목을 삐끗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경추염좌가 생기는 겁니까? 예, 교통사고나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충격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죠. 네. 하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패턴과 기기 사용으로 인한 자세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굳이 외상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 같은 그런 경추 변형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거북목이라고 하면 이렇게 등이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면을 보기 위해서 턱이 앞으로 나가고 뒤에 있는 목 근육이 과도하게 이제 긴장되어 있는 정렬을 말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게 되면 등은 굽어져 있는 채로 고정되어 있고 이 하부 경추 안에서 움직임이 과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또 목의 근육과 인대들이 많이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신체 중심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동한 머리의 무게를 지지하기 위해서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죠. 잘못된 자세 정렬로 인한 스트레스는 경추염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증상을 악화시키는 배경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VDT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전자기기를 또 많이 사용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그 역시도 경추염좌와 연관이 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 단말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사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보내시게 되고 네. 또 직업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장시간 사용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는 전자기기를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일련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VDT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보통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두통, 눈 침침함, 어깨의 긴장, 어지럼증, 피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는 기전으로는 목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걸 들어보면 우리 생활 속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느낄 수가 있는데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경추염좌의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원인하면 또 외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상했을 때 일단은 또 교통사고가 떠오르는데요. 어떻습니까? 임상에서 볼 때도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까? 예,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의 손상을 보통 채찍질 손상이라고 하죠. 네. 사람의 목을 보면 제일 무거운 머리 위에 그 작은 7개의 경추가 올려져 있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만일 교통사고 발생 시 뒤에서 차가 부딪혀서 후방에서 충격이 일어나면 관성에 의해서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가 반동으로 앞으로 이제 크게 굽어지게 되죠. 네. 그 모습이 마치 채찍을 휘두를 때 궤적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채찍질 손상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때 목의 앞쪽과 뒤쪽에 있는 인대와 근육들이 심한 신장성 충격을 받게 되면 이제 손상이 일어나게 되죠. 교통사고로 인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고요. 참고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에 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당시를 대비해서 네. 자동차 운전석에 이 목받침대를 반드시 뒷머리 높이까지 올려주셔서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심한 그 채찍질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예방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나도 이게 당장 뭐 이렇다 할 증상이 없으면 또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에 부상을 당하면 반드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육과 인대는 몸을 지지하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효과기인 동시에 우리가 신체를 인식할 수 있는 감지기, 즉 센서의 역할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센서의 밀도가 신체 부위마다 달라요. 그래서 특히 목은 이러한 감각 센서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만일 손상된 인대나 근육이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목의 감각 이상이나 또 움직임의 그 가동성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신경학적인 또 역학적인 경로를 따라서 몸에 전신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의 기공에서는
동물의 움직임으로 신체 각 부위의 이상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목의 움직임은 새에 비유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의 목과 같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일단은 뭐 목 부상을 당한 상태라고 하면 통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먼저는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예, 교통사고나 운동 중 충격으로 목을 다쳤을 때는 통증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네. 통증이 없어진 이후에라도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가동 범위가 이상이 있지 않은지 또 척추의 분절이 충분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통증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의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과 주변부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상으로는 사실 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네. 네, 그런 진단을 또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목이나 뭐 주변 통증 호소하는 분들 많죠? 예.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은 그 영상학적인 검사로는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경우 이제 촉진 검사나 아니면 근육 검사 같은 이렇게 기능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병원을 찾으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뭐 엑스레이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목이 아프고 어깨가 긴장이 돼요라고 호소하시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경우도 본인이 불편하다고 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엑스레이나 MRI에서 이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 영상에서 확인이 안 되더라도 여전히 통증과 긴장이 있거나 가동 범위나 움직이는 패턴에 이상이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통증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급성으로 나타나는 통증이 있고 또 만성으로 나타나는 통증이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허리 통증은 만성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 경추에 또 이렇게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근육은 혈관이 풍부해서 근육의 손상은 적절한 치료를 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인대나 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부분, 보통 힘줄이라고 하죠. 이 건 부위는 통각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고 혈관이 별로 없어서 이게 재생이 무척 느리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건 손상이 있는 경우는 회복 속도가 느려서 만성적으로 이게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평균적으로 그 건이나 인대 회복은 4주에서 6주 사이에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네. 예. 만약 건 인대의 재생을 방해하는 경추 정렬이나 또 움직임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또 재생을 저해하는 요인들, 예를 들면 뭐 만성적인 피로, 수면 부족, 영양 부족, 또 스트레스 같은 상황이 있다면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추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이 만성과 급성으로 좀 구분을 해 본다면 이게 그걸 구분했을 때 치료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급성 통증은 손상된 구조물인 근육, 인대, 건을 직접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뭐 침이나 약침 치료를 하고 또 추나 치료를 통해서 그 손상된 근막 구조물을 이완시키거나 제한된 관절 가동성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되죠. 네. 만성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더 전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목일 뿐 사실 통증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턱관절의 긴장이나 불균형이 경추의 긴장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가장 흔하게는 그 등뼈, 사람의 목뼈는 등뼈 위에 있기 때문에 등뼈의 정렬이 이 목뼈의 긴장 상태도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등뼈의 정렬을 또 봐준다든지 아니면 골반, 특히 서 있는 경우라 그러면 발의 정렬 이상도 경추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또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추 염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염좌가 아닌 다른 이상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또 목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네. 있는데 뭐 특별한 통증은 없지만 담 걸렸다고 하죠. 네. 이제 목을 그렇게 담 걸렸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목이 갑자기 그렇게 안 움직여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흔히 담이 결렸다라는 네네. 표현은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낙침이라고 표현합니다. 낙침. 예.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한 이후에, 즉 대부분 잠을 잘못 잔 이후에 네. 목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서 통증이 느껴지고 목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를 이제
일컫는 말이죠. 그렇죠. 보통 그러면 담에 걸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아집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치료를 꼭 받아야 되나요? 담결림은 대개 근육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아도 1,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하지만 그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심한 첫 한 3, 4일 정도, 길면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생활에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침 치료와 추나요법은 과긴장된 근육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므로 통증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긴 하지만 그 기간이 또 1, 2주는 되기 때문에 네. 빨리 치료받아서 낫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경추가 그렇게 낙침된 경우 말고도 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요. 뭐 디스크라든지 단순 염좌 같은 그것보다 더 큰 질환을 또 구분할 수 있는 증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통증의 강도만 가지고는 그 디스크인지 단순 염좌인지를 감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단순 염좌라고 하더라도 목 통증이 매우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경추 디스크 손상은 초기에는 목 통증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나 팔저림 같은 상지의 방사통이나 힘이 떨어지는 근력의 저하로 이제 나타나거나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목을 뒤로 젖히거나 통증이 있는 쪽으로 목을 돌려서 신경근의 압박이 심해지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 손저림의 증상이 재현이 되죠. 이런 경우에라면 반드시 MRI를 찍어서 디스크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이 경추 염좌를 그대로 두면 이게 뭐 나중에 디스크라든지 다른 부위의 손상으로 혹시 이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 손상 자체가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파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단순한 급성 염좌가 디스크로 이완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염좌의 배경이 되는 척추 정렬이나 그 척추의 움직임의 이상이 오랜 시간 누적돼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게 되고 또 퇴행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계기에서 그 퇴행됐던 디스크가 파열되게 되면 수액이 돌출돼서 신경근을 압박시키는 그런 디스크로 이제 진행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부위의 손상은 아니지만 디스크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퇴행적인 경과를 통해서 디스크로 발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추 염좌는 한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침치료나 추나요법을 통해 경추의 과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네. 그래서 인대나 건 부위에 손상이 있다면 이제 압동점으로 확인을 하고 손상 부위를 확인한 후 이제 염증을 진정시키고 또 조직 재생을 돕는 약침이나 봉약침을 이제 시술을 하죠.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뭐 통증이 급성과 만성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급성적인 통증은 통증이 유발되는 경추부 구조물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죠. 하지만 만성적인 통증의 경우에는 경추의 긴장을 야기시키는 다른 전신적인 문제들, 턱관절, 흉추, 골반, 발의 이상 같은 이런 전신적인 문제와 경추 긴장의 연관성을 진단해서 교정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추 염좌가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서 생긴 변형이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좌에 대한 치료를 하면 뭐 일자목이라든지 네. 거북목 같은 그런 교정에 대한 치료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염좌 치료를 한다고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개선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일자목이나 거북목은 장시간 좌식 생활로 인한 일종의 이제 문명병이죠. 네네. 예. 현대인의 생활상을 보면 아침 기상 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거북목, 일자목은 턱관절의 위치, 골반의 변이, 또 흉추나 요추의 정렬 같은 역학적 문제에도 관여를 하고요. 무엇보다 오랜 자세 습관으로 인해 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몸 감각의 왜곡에 의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가지 운동이나 단기적인 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자목의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사의 가이드를 통한 반복적인 개선 운동과 또 그런 몸 감각에 대한 인지 개선을 통해서 이제 일자목의 교정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라리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지키시는 게 오히려 치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나의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경추 염좌를 예방하고 경추 건강을 지키는 건강 팁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무엇보다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사물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자세인데요. 이때 책상과 의자의 높이, 모니터의 각도,
또 책의 위치 이런 것들이 목의 정렬을 왜곡하지 않도록 사무 환경을 잘 세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 근육의 대부분은 어깨에 가서 붙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높이의 팔걸이를 통해서 팔과 어깨의 무게를 덜어주게 되면 목의 부하가 훨씬 더 덜해지게 되고 그래서 목이 많이 편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 기억할 점은요? 바른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것은 한 15분, 20분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타이머가 울릴 때마다 일어나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고 스트레칭해주고 또 몸의 여러 부위의 감각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길이나 긴장도는 사람의 뇌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20분 이상 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특정 자세를 반복하게 되면 그 근육의 상태가 뇌 속에 인지로 입력이 되게 되죠. 네. 예를 들면 구부정하게 앉아서 뒷목이 짧아져 있는 상태를 오랫동안 취하게 되면 그 근육의 긴장도와 톤이 뇌 속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 턱을 당기고 뒷목 근육을 늘리고자 해도 뇌는 실제 길이보다 그 상태가 뒷목의 근육이 지나치게 이제 길어졌다고 여기게 되죠. 네. 그래서 자꾸 또 뒷목을 짧게 해서 목을 앞으로 내미는 거북목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안 좋은 자세, 거북목 자세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를 이제 오래 취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움직여주고 자세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바른 자세와 더불어서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라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경추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팁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실까요? 일단 그 낙침이나 이런 경추 염좌를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아니면은 낙침으로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누워서 잠을 잘 때 특히 소파 같은 이 몸을 돌릴 수 없는 좁은 곳에서 잠을 주무시고 이제 낙침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공간이 충분해서 주무시는 동안에도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특히 옆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실 때는 베개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이렇게 목이 꺾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 건강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벼운 조깅이에요. 조깅. 네. 예, 걷는 것은 우리가 두 발 중에 한 발은 항상 땅에 붙어 있게 되죠. 네. 하지만 뛰는 것은 두 발이 동시에 땅에 떨어졌다가 한 발씩 번갈아 가며 디디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어깨가 흔들리게 되고 이 어깨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 근육이 어깨에 가서 붙기 때문에 어깨가 흔들리게 되면 목 근육이 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의 이완을 위해서 조깅을 하실 땐 척추를 바르게 펴주시고 꼭 바퀴 아니라 제자리 뛰기도 괜찮으시니까 네. 어깨를 흔들 수 있는 가벼운 조깅을 해주시면 목의 근육을 이완하고 감각을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추 염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의사 고은상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